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23일 월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중형 선고로 술렁이는 한국 소식과 사법부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관세 장벽을 더 높이 쌓아 올린 미국의 긴박한 소식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박 작가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전 세계 뉴스를 관통하는 단어는 정면 돌파입니다. 한국은 과거의 잘못을 단죄하며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는 정면 돌파를, 미국은 사법부 판결이라는 장애물을 관세 인상이라는 더 큰 파도로 넘으려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죠. 여기에 중국의 기술 자립과 인도의 AI 굴기까지 각국이 각자의 길을 개척하는 모습이 매우 역동적입니다. 오늘도 그 이면의 맥락을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로 뜨겁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죠. 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계엄을 선포했느냐 자체보다 국회에 군을 투입해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느냐에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내란죄의 핵심인 국헌문란으로 본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12.12 군사반란, 당시 사법부가 내렸던 판단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 진영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통치 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를 두고 여전히 논쟁이 치열합니다. 마치 고대 로마에서 카이사르의 행위를 공화국에 대한 반역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국가를 위한 결단으로 볼 것인가를 두고 벌어졌던 논쟁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다시 보는 기분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두고 명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주자들의 글을 공유한 것이 화근이 됐죠. 박찬대 의원이나 전재수 의원 같은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글을 대통령이 직접 공유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인데 야권에서는 이를 디지털 관권 선거라고 몰아세우고 있죠. 한편 국회에서는 국민 68% 이상이 찬성하는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승인 없는 계엄은 무효라는 조항을 넣자는 의견이 77%를 넘었는데 이는 최근의 정치적 트라우마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지표는 긍정적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산불 소식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등 지표는 화려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비상입니다. 강원 고성과 경남 함양 등 전국 15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는데 설상가상으로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운전으로 면직되면서 수장 공백 상태입니다. 국가재난대응체계에 구멍이 뚫린 셈이죠. 조선시대에도 가뭄이나 화재가 나면 관료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지금처럼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수장이 개인적 일탈로 물러나는 건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매우 뼈아픈 대목입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세를 15%로 올리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정말 트럼프다운 방식입니다. 지난주 대법원이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제동을 걸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글로벌 관세 15%를 선언하며 판을 키웠습니다. 이는 19세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자였던 일리엄 맥킬리 대통령의 철학을 극단적으로 계승한 듯 보입니다. 미국 시장을 쓰고 싶으면 통행료를 내라는 건데 문제는 이 관세가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맹국들은 물론이고 미국 내 기업들조차 이건 자의 공갈이나 다름없다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증시에서는 자금 흐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은 올랐지만 전체적인 자금 이탈은 가파릅니다. 재미있는 현상이죠. 애플,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는 방어주 성격으로 오르지만 정작 투자자들은 지난 6개월간 750억 달러를 주식시장에서 빼냈습니다. 16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인데 이는 AI 거품에 대한 우려와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경제 정책 때문입니다. 자본은 가장 정직한 투표용지라고 하죠. 투자자들이 미국을 떠나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건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신호입니다. 안보와 문화 소식도 긴박합니다. 중동에서는 긴장이 고조되는 반면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문화축제가 한창이네요. 2월 27일 핵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중동의 군사력을 증강하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마치 협상 테이블 밑에서 칼을 만지는 형국이죠. 한편 멕시코에서는 마야광 엘 멘초의 사망 소식과 함께
미 대사관에 피싱 권고가 내려져 혼란스럽습니다. 반면 북동부 지역은 헤르난도라 불리는 기록적인 눈보라 예보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거시적인 정치는 전쟁과 관세로 시끄럽지만 당장 시민들은 눈보라와 치안 불안이라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미국의 이중적인 단면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한 전방위 외교와 기술 자립 소식이 눈에 띕니다. 시 주석이 2026년 초부터 미국, 러시아 정상과 연쇄회담을 하며 책임있는 강대국 이미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특히 말띠해 설날을 맞아 각국 정상의 축전이 쏟아진 것을 두고 중국 언론은 중국의 소프트 파워가 세계를 제패했다고 자축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당나라가 동방의 비두로 불리며 만방의 조공을 받던 시절을 재현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읽힙니다. 1대1로를 넘어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기술적인 돌파구도 주목할 만합니다. 12인치 탄화규소 단결정 샘플 제작에 성공했다고요? 루샤오 과학기술이 성공한 이 기술은 전기차와 반도체 산업의 핵심 소재입니다. 미국의 기술 봉쇄 속에서 일궈낸 성과라 의미가 더 크죠. 화공기술의 AI 광 모듈 라인은 24시간 가동 중이라는데 주문이 4분기까지 밀려있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이 단순한 조립 공장이 아니라 AI 인프라의 핵심 공급처로 진화했음을 뜻합니다. 서구권의 견제가 심해질수록 중국의 기술 요새화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인구 이동과 기상재해라는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이번 춘절 운송기간 이동 인구가 50억 8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구 인구의 60% 이상이 이동한 셈인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 과부하와 환경 문제는 골칫거리입니다. 실제로 북부 지역에는 강한 황사 폭풍 비상 대응이 내려졌습니다. 화려한 AI 전시회와 50억 명의 대이동, 그리고 황사 폭풍. 이 극명한 대비가 오늘날 중국이 처한 초고속 성장과 환경적 한계라는 두 얼굴을 상징합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로 한일 관계에 다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시마네 현의 이번 행사에 대해 우리 외교부가 즉각 항의하고 총괄공사를 초치했습니다. 일본 내부적으로는 자민당이 총선에서 유석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압승한 이후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우익적 행보가 더욱 거침없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 보수 세력은 내부 결집이 필요할 때마다 영토 문제를 건드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도 강력한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독도에 대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트럼프의 15% 관세 폭탄에 일본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자민당 내에서도 터무니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본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포기하고 철수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확산 중이죠. 일본은 그동안 80조 엔이라는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트럼프의 환심을 사려 했지만 결국 아메리카 퍼스트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 1980년대 미일 무역 갈등 당시 일본이 전방위 압박을 당했던 플라자 합의의 트라우마가 재현되는 분위기입니다. 사회 문화적으로는 지진 소식과 함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네, 노토 지방과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지진이 잇따랐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가가와현의 요게 박람회나 신주쿠의 염색 산업체험 같은 행사들입니다. 일본은 고령화와 소규모 기업의 폐업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이런 지역 문화 콘텐츠를 통해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까지 매년 25만 명의 AI 인재를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일본 특유의 절박함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제 글로벌 단신들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와 철도 인프라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키이우에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참혹한 상황이죠. 재미있는 건 이런 전쟁통에도 러시아인들의 76%가 전통 팬케이크인 블리니를 구우며 사육제 기간을 보냈다는 점입니다. 국가적 재난 속에서도 일상의 관습을 지키려는 인간의 심리가 묘하게 교차합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노동 이주민 자녀들에 대해 18세가 되면 추방하는 강경 법안을 내놓으며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인도에서는 모디 총리가 AI를 통한 국가 대개조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네, 인도 AI 영향력 정상회의를 통해 자체 개발한 AI 모델 3종을 발표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이를 세계사의 전환점이라고 선언했죠. 하지만 정작 자국산 전투기 테자스가 훈련 중 추락하면서
기술 유지보수 능력의 의구심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첨단 AI를 논하면서도 기본 인프라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모습은 신흥 강국 인도가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미국 방문을 연기하는 등 인도 역시 실용적인 주판화를 챙기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호주 소식도 간략히 전해주시죠. 프랑스는 극우 활동가의 사망을 언급한 미국을 향해 내정 간섭이라며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자존심 강한 프랑스 외교의 면모가 드러나죠. 반면 서부 지역은 기록적인 홍수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해 국가 재난 체계가 가동됐습니다. 호주는 국방 분야에 40억 달러를 투입해 상륙정 건조 계약을 맺으며 조선 산업 부활에 나섰습니다. 보건 분야에선 무상 진료 비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는 낭보도 들려오네요. 전 세계가 각기 다른 이유로 분투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박 작가님과 함께 전 세계의 긴박한 뉴스들을 훑어봤습니다. 작가님, 오늘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장벽은 높아지지만 혁신의 속도는 그 장벽을 넘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세와 전쟁, 갈등이 장벽을 쌓고 있지만 그 안에서 피어나는 AI 기술과 문화적 연대가 결국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네,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길을 찾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활기차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